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9월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간 이후 침체된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출을 풀어주며 회복될 것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역행할 정도로 유동성을 풀어 부동산을 살리는 것이 이제 한계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신고가만을 바라보며 강남은 오른다,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이런 부족한 논리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장춘몽일 뿐인지 여러 가지 집값 전망들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들 토대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은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논리는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진짜 공급 부족일까요? 지난 2년간이 진짜 상승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의 거래량은 작년의 3분의 2에서 절반 수준인 50만 건대에 그치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서울의 매물은 5만 개에서 9만 개까지, 경기도의 매물은 10만 개에서 16만 개까지, 인천의 매물은 2만 5천 개에서 4만 개까지 각각 60에서 8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부족이다?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인가요? 이렇게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아직도 얼죽신을 말하며 그래도 신축을 원하는 수요들은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사람도,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반대로 미분양은 넘쳐나고 특히 다 지어진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즉, 얼어 죽어도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얼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할 때 샀다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집값이 올라서 돈 벌었다고 으스대며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저조한 거래량으로 팔지도 못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2019년에 샀던 40조의 금액이 작년에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13만 건의 임의 경매가 나왔다면 2020년에 샀던 50조의 금액이 올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경매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집 안 산 사람들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무시하더니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쓰면서 돈은 돈대로 열심히 갚았지만 자산은 자산대로 날아가서 진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수요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던 대출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며 작년에 4.7%까지 늘릴 수 있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3.8%밖에 늘리지 못합니다. 4.7%나 여유를 줬음에도 결국 9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는데 그보다 적은 3.8%라면 올해는 과연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가계부채가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도록 월별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3,656억 원, 즉 올해 풀릴 수 있는 1금융권의 가계부채는 채 28조가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나눠보면 대략 2조 3천억, 최소 5조는 풀려야 부양이 시작되었던 작년과 같은 상황은 나올 수 없다는 소리죠. 여기에 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전세 및 집단 대출도 DSR 산정에 들어가면서 과거처럼 소득을 보지도 않고 빌려주던 시기와는 다르기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세 가격 역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며
한도는 더 줄어들 예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명목 GDP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점. 이는 가계의 소득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DSR은 소득에 따라 내주는 대출이기에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더욱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미 집을 산 사람들 역시 이자 부담이 더욱 버거워진다는 소리죠. 여기에 은행들은 부실 채권들을 정리하며 강화될 규제를 대비해 건전성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고요. 소득도 줄고 대출도 줄어드는데 어디서 돈이 짠 하고 나타나서 집값을 살릴 수 있을까요? 팔고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짠한 모습들만 남을 뿐인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심각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부실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지표이죠. 과거에도 120조에 달하는 PF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불패에 빠져 수익성을 보고 투자했던 금융업계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과거에도 이런 일로 결국 저축은행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부랴부랴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라 주문했지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지금도 그때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부랴부랴 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보다 더 작은 자기 자본으로 시작한 부동산 시장이기에 이제 와서 건전성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실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PF 부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벌써 그때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때 단기채로 시장을 극복했기에 자금 압박의 시기는 계속 빠르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수요는 없고 공급자들의 부실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손님이 없어지고 재고만 쌓여가는 망해가는 가게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계속 가격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다고 선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호구들은 속아서 사주겠지만 재고를 해소할 만큼의 수요를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기에는 소득도 줄고 대출도 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득 감소 역시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실수요들. 그리고 집값을 끌어올리며 임대료를 올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임차인들로 인해 소비에 쓸 돈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내수 침체를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 때문이고요. 결국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서 엄청난 할인을 하듯이 감당 안 되는 영끌족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 무리한 갭 투기를 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나오는 투기꾼들의 매물들, 그리고 분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설사들의 물건들이 급매와 할인 분양이라는 말로 싸게 나오겠죠.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미쳤어요 하면서 호구가 되는 것이 나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실물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시작되었고 기준금리에 역행하는 시중금리를 만들고 기금의 자금들을 꺼내다 쓰면서 DSR을 우회해서 막던 정부의 능력 역시 이제 한계를 맞이한 상황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